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금요일에도 어느 정도 보합권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위치 자체는 어쨌든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도달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자, 이 위치 이후에 그 다음 조정이 어디까지 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우리가 자, 이번 어떻게 보면 반등 자체가 조금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추세의 전환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금 상승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가 자, 2년물 같은 경우도 하방으로 향하고 있었고, 자, 10년물 같은 경우도 강하게 좀 빠져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즉 채권 수익률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자,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자, 주식시장이 비슷하게 반등을 했다는 거는 지금 이번 상승 같은 경우가 자, 피벗이라는 이슈를 놓고 반등, 즉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즉 지금 현재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연준의 발표가 있었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인플레 완화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피벗 기대로 상승이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자, 바로 경기 침체 우려겠죠. 그렇죠? 이번 이러한 인플레 완화라던가 이러한 움직임들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인플레가 또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 위치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는 주식이 또 튀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벗 기대가 나올 때마다 주식이 오른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정책 결정자들의 입장에서 아니 금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자, 동결을 했는데 분명히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자산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 자체는 사람들이 아직도 금리가 오르고 나면 돈을 푸는, 즉 양적 완화를 기대하는구나.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또 자산이 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가처분 자산이 증가하고 자, 이가 소비를 증대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또다시 인플레가 가속화되는, 그러니까 적당한 속도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V자 상승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가팔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전에 이제 뭐 트럼프 시절이나 이럴 때처럼 조금 속도 자체가 인플레를 만들지 않을 만큼 꾸준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자, 이때 같은 경우 뭐 1년, 2년 동안에 뭐 이렇게 1000포인트씩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다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너무 자산 가격 상승이 가파르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파른 상승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가처분, 그쵸? 자산의 증가를 만들고, 자,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마다 인플레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상승도 거의 2000포인트를 2주 만에 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피벗 기대감을 줄 때마다 움직이는 자산시장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12월이나 1월쯤에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동결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꽤 장기간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려라는 거는 균열이겠죠. 그쵸? 어디선가 균열이 생기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뭐 부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디선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또 부작용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금 복잡한 상황 때문에 시장 자체도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벗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자산 가격이 튀어오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심리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면 또 이 부분을 악재로 해석하는 움직임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두 가지 뷰 자체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지금의 포지션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치에서의 매수는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나치게 높은 위치일 수 있고 또 악재로 분석되는 것이 등장한다면 빠르게 조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에 대해서 또 긍정적 이슈가 나오면 빠르게 반등을 만드는, 자, 이러한 시장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시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방향으로 꾸준한,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의 안정적인 상승 혹은 빠른 조정 이후에 안정적인 상승, 이러한 시나리오를 이제는 조금 보여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들어갈 시기는 아니에요. 조금 더 안전한 위치에서 매수를 기다릴 시기고 이미 많이 튀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굳이 이 높은 위치에서 잡으려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라리 러셀 같은 경우가 지금 하단부에서 조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러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또 상당히 오랜만이어서 어느 정도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러셀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단기적인 움직임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세 라인에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매수 기회를 가져가는 것이고, 뭐 V자로 들어간다고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갭상승이 나왔을 때가 하나의 바닥 탈출 신호 혹은 추세 반전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걸 조금 뒷받침하는 지수들을 많이 살펴보자면 일단 WTI 가격 자체가 반대로 이번 상승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경기적인 측면에서 인플레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디플레 쪽, 디플레라기보다는 경기가 어느 정도는 조금 식어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분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경기가 어느 정도 식어간다는 거는 인플레가 잡히고 피벗 기대감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분석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지나치게 침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애매한 분석의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가 낮아지니까 좋은데 또 디플레가 올 수도 있겠네, 침체가 올 수도 있겠네 라는 이런 두 가지 뷰 자체가 시장에 절대적으로 공진하는 그러한 단계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지금 시장을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즈아를 외칠 만큼 금리도 낮고 경기도 회복하고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까지 되고 있는, 자, 이런 가즈아를 외칠 만한 시기는 지금은 아니고 피벗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또다시 어떠한 악재가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그러한 변동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한 가지 뷰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번에 시장이 강한 V자 반등을 하는데 원래라면 더 앞서 움직이던 종목인데 그 에너지를 발휘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겠어요? 자, 조금 더 빠질 때는 강하게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V자 반등의 상방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저점을 보러 가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는 반등이 약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은 더 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제가 계속해서 자, 160달러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 반등에서도 크게 에너지를 세게 보여주지 못하고 지금 하방 추세를 만들면서 상방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200일선이 한 번 더 뚫린다면 충분히 160달러까지도 터치하러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싼 가격의 매수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장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자, 이러한 160달러나 180달러까지는 지금 열려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어 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또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위치에서부터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면서, 자, 매수 기회를 낮은 곳에서 좀 더 싼 가격의 주요 지지선 라인에서 잡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상승 동안에는 단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올라갔고, 자, 전고점을 이제 뚫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이에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뭐 다양한 그러한 이제 호재들을 가져가고 있고, 많은 이제 사업들을, 신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흐름이 나왔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이제 내년 대선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내년 대선이 이제 1월부터 뭐, 자, 공화당 경선부터 시작해서 쭉 끌고 갈 거예요. 자, 내년 10월 뭐 11월까지 이제 대선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이라는 두 중요한 대통령이 나올 것이고,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섹터가, 그리고 주식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실 시기가 됐어요. 왜냐면 이제 당선 앞두고 한 4-5개월 전부터는 주요 섹터들이 조금씩 들썩들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선이 있다는 얘기는 주식이 어쨌든 당선 이후에는 특정 섹터는 무조건 랠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만약에 조정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몇 가지 고려들이 있겠죠. 시장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자, 대선이라는 랠리를 대선 이후로도 쭉 이어갈 수 있는데 어느 위치에서 시작하게 할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손들이라고 불리는,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큰 고려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 대선이라는 아주 좋은 밀어올릴 수 있는 호재가 나왔을 때 과연 위치를 여기서 시작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좀 낮은 위치에서 시켜서 큰 상승을 만들어 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고 앞으로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있고, 자, 내년 대선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이 반응해 갈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뭐 이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반드시 기회는 어차피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